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집합 2페이지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그 2페이지 문제에서 앞에 좀 잘렸긴 했지만 유한계인 유한집합을 찾아보고 그때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A 집합은 조건 지시보로 표시되어 있고요. 10의 약수를 구하랬으니까 10의 약수는 1로 나누면 12가 되고, 맞죠? 2로 나누면 6이 되고, 3으로 나누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총 6개가 되니까 얘는 집합의 원소가 6개이고 그 개수가 어떻게 되나? A는 이렇게 6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집합의 표시는 1, 2, 3, 4, 6, 10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다시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B보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3의 배수라 했으니까 3의 배수는 3, 6, 9, 12, 점점점이라고 표시하니까 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많죠. 얘는 뭐라 하냐면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무한집합인 경우에는 개수를 표시할 수가 없다. 왜? 유한집합일 때만 개수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C집합을 가겠습니다. C집합의 조건 제시법을 봐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꼴이거든요. 2차 방정식에서 x값을 구하라는 거는 x의 근, 해, 답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 인수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x하고 x 두 개를 곱하면 x제곱이 나오죠. 6, 2, 3은 6 하면 6이 나오잖아요. 요 놈을 대각선으로 곱하고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값이, 그러니까 대각선을 곱하면 2x, 대각선으로 곱하면 3x가 나와서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5x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맞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5x가 되려면,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 x랑 이 x가 곱했을 때 요것이 나오려면, 그렇죠, 요것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랬을 때 결과값을 요렇게 해당되는 값과 요렇게 해당되는 값으로 쓰면 이게 인수분해가 x-2, x-3은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인수분해를 하는 순간에 여기가 0이 되려면 x가 2가 돼야 하고요. 여기가 0이 되려면 x가 3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x값이 2하고 3하고 두 개가 있다. 그래서 c의 개수는 2개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한집합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나요? 어렵죠? 인수분해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어져 나올 건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집합 가봅니다. D집합은 조건을 봐보면 x제곱 플러스 1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x에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1 더하기 1 되니까 0보다 작지 않죠? 그쵸? 다시 x에다가 뭐 3을 넣어봐도 역시 0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x는 1, 2, 3, 4 넣을 수가 없어요. 0을 넣어볼까요? 0을 넣어보면 여기다 0을 넣어보면 0이 되니까 역시 이 값은 1이 되니까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이렇게 없죠? 0도 안 되네. 0도 안 되네요. 그럼 다시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제곱하니까 이게 1이 돼버려가지고 1 더하기 1 돼서 결과가 역시 2가 돼버려서 0보다 작다라는 것이 또 틀리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이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로 봤을 때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결국은 이 값은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그게 바로 뭐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러니까 표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빈 공간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서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집합인 것은 개수를 0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공집합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너는 유한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한집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쏟아놓은 문제로 같이 이제 확인해서 해볼게요. 다음 모임이 집합이면 동그라미 집합이 아니면 x라고 써놓여 있습니다. 봐볼게요. 2보다 큰 자연수, 큰 거 3, 4, 5 쓸 수 있죠. 대신에 점점점 쓰니까 뭐라? 무한집합이죠. 얘는 무한한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집합인 거 맞아요. 2보다 작은 짝수, 2보다 작은 짝수는 2, 4, 6, 8 이게 짝수인데 2보다 작은 짝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거 무슨 집합? 그렇죠. 공집합이다. 공집합이면 집합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없는 경우도 집합이다라고 이 2번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시 3번 가봅니다. 가까운 자연수. 얼마큼 떨어져야지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집합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이보다 큰 한 자리의 소수. 이보다 큰 한 자리의 소수니까 3, 5, 7 쓰면 되겠죠? 있죠?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동그라미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시 이어갑니다. 다음에 왼쪽에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서 나타낸 집합을 오른쪽에 원소를 나열해서 집합의 선으로 나타내라 했죠. 4의 약수는 1, 2, 4니까 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쪽 D것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10보다 작은 3의 배수는 3, 6, 9니까 이렇게 갖고 D것을 이으면 되겠죠. 문제는 요겁니다. 아까 했던 거 비슷하죠. 인수분해가 필요합니다. X하고 X하고 하면 되고요. 얘는 2하고 4하고 하면 됩니다. 요렇게 대각선 곱하면 X, 요렇게 대각선 곱하면 4X인데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하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붙고 이쪽이 마이너스 붙은 결과가 나와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 값에서 마이너스 1값, 여기까지 4값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 집합 원소는 마이너스 1과 4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보이냐? 그렇죠. 니은에서 보이죠. 이렇게 니은에서. 그럼 얘는 하나만 아닌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또 x하고 2하고 3하면 됩니다. 대각선 곱하면 x, 대각선 곱하면 3x죠. 그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x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요 값에서 마이너스 1, 요 값에서 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연수를 구하려 했기 때문에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3만 해당되겠지. 3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 얼마 있냐? 이렇게 해서 기억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까지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전체의 집합을 각각 나타냈을 때 이게 자연수입니다. 이게 자연수. 이게 정수 표현법입니다. 요게 유리수 표현법이고요. 요게 실수 표현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수라는 것은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갖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숫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자연수입니다. 정수는 자연수보다 좀 큽니다. 얼마나 크냐? 1, 2, 3, 4는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0도 포함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음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정수로 합니다. 이때 말하는 정수는 정의할 때 정자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정의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유리수인데 유리수도 또 정수보다 큽니다. 유리수는 뭘 유리수로 하냐? 분수로 나타내어지는 숫자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분수로 나타내는 숫자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3분의 2. 분수 자체가 분수겠죠. 또 뭐가 있냐? 0.5. 0.5는 우리 10분의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소수도 분수로 나타내는 유리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3. 3이란 숫자는 자연수도 되고 정수가 되죠. 근데 3은 1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2분의 6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숫자들을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숫자 죄송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우리는 R 실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R이 가장 큰 숫자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봐보면 자연수의 0은 해당되지 않죠. 왜?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해당되니까. 2는 정해진 숫자 2는 해당되겠죠. 그렇죠. 루트 2라는 것은 얘는 무리수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무리수. 그래서 유리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리수의 대표적인 숫자들은 뭐가 있냐면 루트 2, 파이 이런 숫자들이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 2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가 있어서 우리는 무리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R이라는 게 뭐라 했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오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제 4번 넘어갑니다. 원소의 개수를 표시하라 했네요. 그럼 개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A 집합에다가 앞에 n을 써가지고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의 개수를 구해보는데 두 자리의 짝수를 구해봐야 하네요. 두 자리의 짝수는 뭘 두 자리라 하냐? 두 자리라 2, 4, 6, 8의 짝수가 맞죠? 근데 두 자리가 아니죠. 한 자리라고 하죠. 그러면 10부터가 두 자리의 짝수겠네요. 10, 12, 14, 16, 18까지가 두 자리 짝수가 맞죠? 그 다음에 그렇죠. 20, 22, 24, 26, 28까지도 맞아요. 그 다음에 30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점점점 왜요? 그렇죠. 마지막은 90이지 않을까? 90, 92, 94, 96, 98까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00이 나오니까 100은 아니잖아요. 세 자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 해당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두 자리의 짝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가로에 해당되는 게 총 몇 개냐면 5개고요. 세로 해당되는 게 10, 20, 30, 40, 90 하니까 9개죠. 그래서 9 곱하기 5 해가지고 45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서 B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4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수가 좀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체크해봐라고 일부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라는 집합함 C.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2하고 8 사이의 숫자는 3, 4, 5, 6, 7인데 그 중에 소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3, 5, 7 3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C의 개수는 몇 개냐? 3개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D의 개수는, D는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이 함수를 배우면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은 제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즉 집합의 포함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분 집합이다, 집합의 부분이다 라고 얘기해서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 관계 사이에서는 앞에 삼지창을 뺀 이런 관계로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삼지창 가운데 들어간 이거를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빈 부분은 답지 보고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문제 1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 요건지를 체크해보라는 문제거든요. 해볼게요. A집합은 2라고 3으로 됐다 했습니다. 근데 B집합은 4 이하의 자연수니까 1하 1, 2, 3, 4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A의 모든 원소 2하고 3이 B의 2하고 3에 다 들어있죠. 이럴 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또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분집합이다, 포함이다,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2번 문제 바로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것도 인수분해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이 문제는 x 곱하기 x고 1인데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표시돼서 여기서 마이너스 1값, 여기서 1값이 나오니까 A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봐볼게요. A하고 B의 관계를 봐보면 A의 원소 1만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B집합. A집합은 요건데 B집합은 2, 4, 6, 8, 10,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B집합 원소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2, 4, 6, 12만 들어있고 3하고 1은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A는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해도 되고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페이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